자, 22강 키 핵심 지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키 핵심 지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영위 물건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과한 건물에 의한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단 존속 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최단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자, 재산 존속기간과 관련돼서는 우린 최장이 아니죠. 최단 존속기간 몇 년? 30년이 있고 15년이 있고 5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최단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꼭 한번 암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지문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한 채,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강행 규정으로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 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대표적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이거는 뭐예요? 바로 무효가 되겠죠. 지상권은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우리 전세권과 대표적인 차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되겠죠. 자, 우리 현재 우리 지상권에서 다음 중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그러면 10중 8구 우리가 대표적으로 10중 8구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상권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인 비용 상한 청구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 된다? 임의 규정이 된다라는 거. 자, 임의라는 것은 항상 임의라는 것. 이 임의라는 것은 우리 특약의 의미가 바짝에 들어가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용 상한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죠. 이익비 상한 청구권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기억해 두시고, 그럼 3번은 토지 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의 주 용의권의 설정으로 인한 담보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건 대표적인 혼동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자, 4번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최단 존속기간으로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30년, 15년. 건물 이해. 그래서 건물이 15년, 정함이 없을 때는 15년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핵심 지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지료 현재에 대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 현재 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 승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의 약정에 대해서 약정은 이제 우리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등기해야 제3자한테 무슨 력이 연결된다? 바로 대항력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건지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게 있고요. 임차권도 대표적인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이 생겨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판매권이 있어요. 자, 판매권이 있고 판매권에 대해서 판매권.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신탁 등기도 대표적인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항력과 관련돼서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도 연결되기 시작해요. 요 채권 담보권은 우리가 이제 특허라는 게 있어요. 특허라는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담보권도 등기함으로써 객기는 힘.
신탁 등기도 함으로써 개기는 힘, 대항력. 한매 특약을 하게 되면 개기는 힘, 무슨 힘이 발생해요? 대항력.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의적 기록상도 등기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 증권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는다면 당의 지상권에 대해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의 지료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료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이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네요. 자, 6번 지문입니다. 6번 핵심 지문은 무엇인가? 지상권의 지료 지급 연체가.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성실 의무 위반했어요. 토지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게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 되네요. 그래서 6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7번은 법정 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지료가 정했다는 증명이 없대요. 그래서 7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8번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전속 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받아 처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대로 5번, 6번, 7번, 8번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지상권에 우리가 뭐의 지문들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이런 지문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지문에서는 없지만 구분 지상권의 개념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이미 26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크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 지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구분 지상권,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강 핵심에 대해서는 뭘 보느냐? 대표적으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 핵심 지문 22강에서는 일반 지상과 관련돼서 지료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상권의 소멸 효과와 그 다음에 지료의 연체에 대한 효과, 그게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놔야 된다는 거. 지상권의 일반론은 일단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여 8개 지문을 자꾸 소화를 시켜놔야 됩니다.